중국군도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든 준비돼 있다. 센카쿠 열도에다가 중국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중국군 군용기들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저 실제로도 봤어요. 사실 지금도 수시로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초음속 미사일 공격하면서 그런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어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지정학적인 또 전쟁 이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가장 지금 화끈하게 불꽃이 튀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죠. 예. 갑자기 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좀 언급하면서 예. 지금 총영사가 갑자기 목을 베어버린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거의 전쟁하기 직전까지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긴 하거든요. 예. 오늘 밤 중국에서는 전투가 시작된다면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예.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강대강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경고를 쏟아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제가 이제 중국 대만 쪽에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한 친구들이 있어서 전화를 다 걸어봤어요. 연락을 해봤어요. 네네. 이 베이징의 지금 생각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죠. 사드 한한령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베이징의 생각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사드는 중국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지금 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주권과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상황이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군도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든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사드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9월 3일 날 중국에서 왜 전승절 열병식 있었죠. 최근 중국 정부가 하는 걸 잘 보시면 요새 이게 새로운 용어가 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사전,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군사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 잘 보면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다. 그리고 일본은 패전국이다. 그러니까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부터 그런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잘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통화했었죠. 네. 거기서도 그런 언급을 해요. 우리 승전국인데? 우리 미국도 승전국이잖아. 쟤네 패전국이고 일본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당시 승전국은 지금 대만, 중화민국이죠. 그때 네네. 사인을 했으니까. 네. 중화인민공화국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시진핑 국가주석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이 승전국인 것 마냥 2차 세계대전에. 그리고 9월 3일 날 열병식 했을 때도 이 많은 분들이 놓치신 건데 그때 그 천안문 광장의 그 성무회 거기 앞에 나이 드신 분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중일전쟁 때 싸웠던 공산당 군도 있었고 중요한 건 국민당 군 예비역들도 쫙 앉혀놨었어요. 지금 중국은 잘 보시면 중국 국내에도 이제 국민당이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 그렇겠죠. 네. 싸웠던 사람들. 네. 갑자기 시진핑 국가주석 때부터 이 사람들을 굉장히 우러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실 반동분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도 잘 보면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아니 너네는 패전국이잖아. 우리는 승전국이고. 그리고 이거는 니네 약속했잖아. 우리랑 외교관계를 맺을 때 하나의 중국에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굉장히 격양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저는 실제로 겪어봤어요. 이거를. 그 이제 2014년인가 15년인가 한번 센카쿠 열도 그 국유화하면서 중국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센카쿠 열도가 지금 이제 약간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네. 일본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짜오이따오라고 부르고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는데 그때 어땠냐면 일본차 불매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대도시들은 사실 좀 그런 게 없었는데
전혀 일본하고 상관없는 동네에서 막 일본 차 불지르고 꽤 막 시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중국 국내가 조용해. 아무것도 안 해. 네. 어차피 중국은 일당 독재잖아요. 정부가 다 컨트롤하는 거니까 미묘한 컨트롤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되게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네. 중국도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미국도 개입하고 일본도 개입하고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잘 걸렸다. 하나 본보기로 이번에 호되게 혼을 내야 된다. 그래야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럼 군사 개입을 할 때 주저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세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본도 지금 좀 다카이치 총리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특히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가볍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아베도 사실 이게 그렇게 약간 반중 성격이 있었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지금 뭐 일본 국내에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오지만 이게 과연 일본의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지금 이제 중국이 단계적으로 경제 관련된 거 하고 있잖아요. 아마 경제 관련된 마지막 조치는 히토류 겁니다. 히토류. 네. 네. 이거는 일본이 어떻게 꼼짝달싹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이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약간 제재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뭐 여행객도 안 보내고 항공편도 줄이고. 그럼 일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뭔가 상응하는 또 제재 조치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한번 그렇게 당해봤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근데 그때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다 국산화 해버렸죠. 맞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일본도 딜레마가 이렇게 제재를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했을 때 중국이 다 국산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이렇게 과거와 달리 세게 얘기하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딥시크 같이 이제 인공지능도 물론 지금은 이제 약간 허접 쓰레기가 됐지만 뭐 챗GPT나 뭐 지금 구글의 뭐 제미나이 워낙 지금 미국에서 나온 것도 좋으니까 허접 쓰레기가 됐지만 근데 이 딥시크가 중국 내에서 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래도 미국만큼 이 IT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하고 일본 IT 비교해 보면 중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중국에서 옛날에 살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일본산 제품, 한국산 제품 백화점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있어 하나. 백화점 가면. 네네. 일본 제품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둘 간의 이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얼마 전에는 이 중국의 민간 업체긴 한데 네.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그 영상을 또 일본 열도를 또 겨냥해가지고 또 3D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또 대대적으로 또 SNS에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영상을 네. 그거를 먼저 찾아가지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우리 한국 특파원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소스가 여기구나. 그래서 제가 뭔데 저기 SNS 보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중국 SNS 보다가 그래서 야 이건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 있는 제가 친한 특파원이 있거든요. 가면 이제 만나는 던져줬지 영상을. 그랬더니 보더니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화가 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 특파원들이 많이 나가 있는 데가 이제 중국 베이징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가서 보면 취재 제약이 많아요. 다들 갔다 오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보통 그렇게 어떤 나라에 이제 특파원으로 가게 되면 그쪽 나라 이제 약간 좀 친한 인사가 되잖아요. 좀 뭐랄까 그쪽 나라를 지지하는 성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중국 특파원들은 유별나.
갔다 오면 다 반중 이상하네. 정말 희한해요. 어. 그리고 전에 이제 약간 우리 좀 큰 신문사 기자였는데 갔다 오고 나서 암 걸렸어. 그 취재를 하는 환경 자체가 제약이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나 보네요. 하면. 네, 제약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워낙 그 뭐 중국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사실은 공개적인 언론보단 SNS 속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중국의 특파원이 필요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거기 취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VPN을 깔아야 돼요. 아, 맞네. 외부 인터넷 안 되니까. 안 돼가지고 다들 가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VPN 돈만 한 달에 10만 넘게 나온다고. 그런 제약들이 좀 많죠. 근데 이제 그 영상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보면서 약간 충격이었던 게 보통 지금 그 영상을 공개하는 회사도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주 항공 이쪽으로 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공개를 하면서 그것도 보니까 요즘 이제 중국 군이 그런 이제 국방 스타트업 육성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추세긴 한데 일개 회사가 이걸 보였다. 다 이제 뭔가 입김이 있는 거죠. 야, 니네가 좀 보여줘봐. 우리가 하기에, 그러니까 중국 군이나 예를 들어 정부가 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텐션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 에스컬레이션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 야, 니네가 하나 좀 해봐. 그렇게 좀 그런 게 좀 보여요. 일종의 이제 단계별로 지금 하나씩 가는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집니다. 또 보면은 그 중국 그 드론이 그 대만 해협인가 네. 그 뭐 비행하는데 또 일본 자위대에서 이제 전투기 출동시켜가지고 격추시키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이 둘 간의 이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 약간 부분적인 국지전이라든지 그런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대만 침공하고 별개로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띠아오이따오 센카쿠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센카쿠열도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무인도에 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수위가 높아진다. 그럼 센카쿠열도에다가 중국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사람도 안 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일본 관광 많이 가시잖아요. 뭐 저도 최근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아, 오키나와 많이 가시잖아요. 많이 가죠. 네. 네. 휴양지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냉전 시절에는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북해도 쪽, 홋카이도 쪽에 당시에 이제 소련의 각종 군용기들이 일본 방공식별 침범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요 오키나와 쪽에 중국군 군용기들이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아, 저 실제로도 봤어요. 제가 2016년에 그 이제 한 12월 중순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키나와 여행 가시는 분들이 딱 내리는 데가 오키나와 나하 공항입니다. 근데 나하 공항이 민군 복합 공항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보면 민간 비행장인 것 같은데 일본 항공자위대 F-15J 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도 있고, 그래서 여객기도 뜨지만 전투기도 수십 떠요. 근데 이제 보통 12월 중순에 이제 그 나하 공항에서 뭘 하냐면 그 기지 개방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 12월에 갔었을 때 갑자기 F-15J 전투기들이 막 이륙을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거기 이제 공보관한테, 항공자위대 공보관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거 지금 여기 온 사람들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중국군 군용기가 지금 우리 방공식별 구역 침범해서 비상 이륙하는 거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오키나와가 정말 핫한 지금 이제 중일 갈등이 핫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도 수시로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계속 에스컬레이션 된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요새 이제 잘 보시면 중국군이 이제 뭔가 대만에서 이상한 거 하면 이제 확 승질내면서 막 대만 포위하고 이러잖아요. 네, 네.
할 수 있죠. 아, 오키나와나 보이고. 센가쿠요토 주변에서. 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일본을 사실상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군사 옵션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